안녕하세요. 등업 챌린지 2강 시작합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강의는 뉴턴 항등식입니다. 자, 일단 이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얘기부터 한번 하고 들어갈게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일단 시작을 해볼 건데, 이 시험에서는 크게 두 가지 경향성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많은 학생들이 일단은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죠. 중학교 내신에서는 경험을 못 해봤을 수준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더해져서 이제 뭐가 들어오냐면은 심리적인 압박이 들어가요. 자, 이게 우리가 당연히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심리적 압박을 갖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특히나 1학년 때 아직 우리는 첫 시험이기 때문에 고등학생으로서 자기 점수에 대한 정체성이 아직 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이 정도 공부했을 때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기준이 모호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면서도 혹시라도 내가 이 문제를 만약에 막히는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그런 좀 안 좋은 생각들을 하면서 시험을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 부족도 한데 거기다가 심리적 압박까지 같이 들어가서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경향은 뭐냐면, 문항 자체가, 시험 문제 자체가 약간은 지엽적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사소하고 별거 아닌데 딥하게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요소들을 봤을 때, 자, 우리는 특히나 다른 시험보다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여기만큼은 보통 시험보다도 더 사소하고 더 지엽적인 것들을 우리는 사전에 많이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야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일단 생각한다고 하면 제가 이게 준비했던 이 뉴턴 항등식이라고 하는 그 내용도 엄밀하게 말하면 교과에서는, 교과 과정 내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우리한테 어떠한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의로 준비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뉴턴 항등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멘트를 좀 써놨는데요. 뉴턴 항등식은 일단은 근과 계수의 관계랑 그 다음에 이웃한 항들 사이의 관계, 이거 두 개를 섞어서 만들면 뉴턴 항등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대단한 거 아니고요.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거를 살짝만 조합하시면 돼요. 자, 일단 원리부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자, 항이 두 개짜리인 경우부터 먼저 가볼게요. 여러분, 지금 x 더하기 y가 p라고 잡았고 x 곱하기 y를 q라고 잡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보셔야 되냐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 입장에서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얘를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인 것처럼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2차 방정식 하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게 t제곱 마이너스 pt 플러스 q는 0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게 되고, 그 중에서 요 x랑 y가 근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방정식의 근이다. 일단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으시겠죠. 그죠? 네. 그런 다음에 요식 있죠, 요식. 요식에서 이 2차 식을 내버려 두고 나머지를 반대로 이항을 시켜주시면 일단은 t제곱은 pt-q다. 일단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요식에서 양변에다가 t의 n제곱을 한번 곱해봅니다. 당연히 양쪽에 똑같이 곱해도 되니까 그냥 곱해본 거라고. 자, 그럼 여기는 t의 n 플러스 2제곱이 될 거고요. p의 t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q의 t의 n제곱, 이런 식으로 일단 식이 세팅이 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방정식의 두근이 xy였기 때문에 이 xy를 요 식에다가 여전히 대입해도 등호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식에다가 그대로 한 번은 x도 대입하고 한 번은 y도 대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가 x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식이 만들어지겠죠? 네, 이렇게 만들어지고 마찬가지로 y도 똑같이 대입하세요. 자, 이렇게 지금 더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최종적으로 요 두 개의 식을 한번 이렇게 더해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더하기 전에 한 가지 장치를 만들어 놓을 건데 자 여기 이미 좀 눈치를 채신 분이 있겠지만은 요렇게 더해지고 어차피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요렇게 더해지고 요렇게 지금 더해질 건데 이 같은 구조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x의 n제곱 플러스 y의 n제곱이라고 하는 저 식을 제가 fn이다 라고 일단 요렇게 지금 식 세팅을 좀 해놓을게요. 그러면 여러분 얘는 요 n자리에 n 플러스 2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기 두 개 더한 거는 사실은 f의 n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두 개 더해지면 f의 n 플러스 1이 되겠죠. 근데 앞쪽에 p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p 곱하기 f의 n 플러스 1이다. 그 다음에 뒤쪽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q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해지게 되면 마이너스 q의 f의 n인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점화식과 같은 형태, 이웃한 두 개 또는 세 개 항 사이의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식의 점화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를 이렇게 만드실 수 있으면 이게 그냥 뉴턴 항등식을 작성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문제 풀이에 적용할 건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만들어내는 기본 원리는 이렇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은 항이 3개짜리인 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항이 3개짜리인 경우에는 요렇게 지금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주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요 방정식들을 보고 그대로 다시 한번 써볼 겁니다. 합이 p고 곱이 2개씩 곱한 게 q고 3개 곱한 게 r이다. 그걸 만족하는 3차 방정식을 작성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3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고 이걸 만족하는 세 근이 이제 뭐가 될 거냐면은 x랑 y랑 z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일단 생각할 수 있어요. 얘네들이 이 방정식의 세 근으로 잡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어떻게 했죠, 여러분? 여기서 가장 큰 2차를 내버려 두고 나머지를 반대로 넘겼듯이 요번에도 똑같습니다. 3차, 가장 큰 3차를 내버려 두고 나머지를 반대로 싹 다 넘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t의 세제곱이 될 거고 여기가 pt제곱의 마이너스 qt의 플러스 r이다. 일단 이렇게 될 거고 아까와 똑같은 과정을 또 한 번 거쳐서 아까랑 t의 n제곱 곱했듯이 똑같이 곱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t의 n 플러스 세제곱 t의 n 플러스 2제곱 t의 n 플러스 1제곱 t의 n제곱 이런 식으로 일단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행동과 완벽하게 일치하게끔 한번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뭘 대입할 수 있죠? x 넣을 수 있고 y 넣을 수 있고 z 넣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여기 x 쭉 잡히고 y 잡히고 z 잡히고 그거를 싹 다 더하면 이번엔 어떤 형태? fn을 x의 n제곱 더하기 y의 n제곱 더하기 z의 n제곱과 같은 형태로 만약에 두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어떤 식이 만들어질 거냐면 아까랑 똑같은 형태로 여기는 f의 n 플러스 3이 되겠죠. 여기 p의 f의 n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q의 f의 n 플러스 1이고 플러스 r의 f의 n인 거다. 이런 식으로 비슷한 식을 아까 만들었던 얘와 비슷한 형태의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별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그냥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 3개가 나오면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가 되는 거고 제가 지금은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얘네들을 다 썼지만 여러분은 실제로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냐면 요 식을 작성하시게 되면요. 요 식을 작성하시게 되면 그대로 얘가 뭐로 바뀐다? fn 플러스 2로 바뀐다. 여기가 fn 플러스 1로 바뀐다.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그냥 fn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개수들이 그대로 따라 들어간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요 식에서 요 식까지 작성하고 요 과정 스킵하시고 바로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 이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 만들어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만들어서 3차 방정식 작성했죠? 그럼 이거 가지고 여기까지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런 과정 거치지 말고 바로 여기서 다이렉트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거를 할 수 있으시면 뉴턴 항등식은 거의 다 끝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기본 원리에 대해서는 한번 이제 잡아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제가 체와 엔제라고 해서 총 두 문제를 갖고 왔는데 여기에다 제가 뭔가 이상한 숫자들을 써놨습니다. 그쵸? 1분 8초, 39초. 자, 여기 1분 54초, 1분 6초 이렇게 됐거든요. 자, 제가 이 뉴턴 항등식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교과 과정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게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한 거를 가져다 주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한테 굉장히 의미 없는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마지막으로 한번 검증을 하기 위해서 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실제로 스톱워치를 가지고 한번 재봤습니다. 자, 여기 있는 1분 8초 얘는 뭐냐면 제가 그냥 정석대로 풀이했을 때 나오는 답이 나오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물론 이걸 풀 때 제가 막 급하게 풀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학교 시험장에서 시험 보듯이 여러분 시험 볼 때 막 실수할까 봐 천천히 또박또박씩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 속도로 맞췄을 때 1분 8초가 걸렸어요. 이 문제를 그냥 정석대로 풀기 위해서. 그리고 똑같은 관점으로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텐션으로 이번에는 뭐 해봤냐면은 뉴턴 항등식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봤거든요. 네. 그랬을 때 39초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 29초 이 정도의 차이가 일단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게 조금 더 그래도 속도적으로도 확실히 나은 게 맞구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여러분한테는 별거 차이 안 나지 않나? 그냥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시험장에서 그 몇 초들이 몇 문제씩 쌓이기 시작하면요. 그게 여러분한테 굉장히 여유감을 많이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남들보다 더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풀기 시작하시면 또 그 안에서 생기는 나름대로 좀 자신감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 게 이제 시험에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1분 54초, 1분 6초 확실히 아까보다는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하는 거는 이 뉴턴 항등식은 특별하게 항이 2개짜리인 경우에 사용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항이 3개짜리인 경우에 쓰면은 더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공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거기에 맞춰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이 정석풀이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요 방식으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 일단 문제를 한번 보십시다. 두실수 xy 이거 주어지고 얘를 구하랍니다, 여러분. 그쵸? 많이 보셨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일단은 뭐 하시면 되는 거냐면은 이게 규칙성 있게 지금 계속 흘러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7번째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은 F7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아까 여기를 제가 FN이라고 잡아놨기 때문에 요 N 자리에 7이 들어간 거여서 제가 얘를 F7이라고 일단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보자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랑 여기 가지고 근과계세 관계 작성하려면 누가 필요하죠? x 곱하기 y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이용해서 뭘 갖는다? xy를 찾아낸다. 그죠?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xy 찾아볼게요. 이거의 제곱은 여기에다가 이거 2배 더한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지금 잡혀야 될 거예요. 여기까지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랑 여기를 잡았기 때문에 뭘 이용할 수 있어요? 근과계세 관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자 t제곱 두근의 합이 1인 거니까 마이너스 t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이렇게 돼서 얘가 는 0 이걸 만족하는 두 근이 x, y인 거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바로 넘어가도록 할 건데 자 여러분 여기를 내버려 두고 얘를 반대로 싹 다 넘기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얘가 f의 n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얘 넘어간 게 f의 n 플러스 1이고 플러스 여기에 f의 n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식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여기서 숫자를 집어넣으면서 계속 그 다음 걸 찾아가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 구조는 너무나도 좋은 구조인 게 직전에 있는 두 개를 더해서 그 다음 게 바로 나오는 구조예요. 뭐 일명 피보나치 수열이라고도 부르는데 뭐 그런 얘기는 됐고 일단은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돼요? F1은 얼마입니까? 1인 것이죠. 그죠? F1은 1. 자 F2는 여기 나왔어요? 얼마? 3.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통해서 계속 찾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1, 3이니까 제가 그냥 바로 옆으로 쓸게요. 1, 3. 그 다음에 직전에 있는 두 개. 이거 두 개를 더하면 F3이 나오는 거야. 그쵸? 네. 그래서 여기가 4. 그 다음에 또 두 개 더해서 7. 또 두 개 더해서 11. 또 두 개 더해서 18. 그 다음에 또 두 개 더해서 29.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찾는 그 답은 29가 되는 것이다 라고 풀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세 개짜리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얘랑 얘가 나와가지고 이번에는 얘네들 그리고 얘네들도 같이 구해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이제 한 번에 처리하는 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뉴턴 항등식 이용하려면 요거 당연히 필요하고요. 요거 필요하고요. 또 누가 필요합니까? x, y, y, z, z, x가 필요하죠. 네. 그럼 얘도 지금 잡아내야 되는 거니까 얘랑 얘 관계 이용해서 얘 잡을게요. 여기 제곱에다가 이거를 더하고 이거에 2배를 해서 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일단 3으로 잡히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얘랑 얘 이용해서 3차 방정식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t 세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t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0이다. 이런 식으로 일단 3차 방정식 작성할 수 있고요. 여기에 세 근이 x, y, z로 잡힌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뭐 했었죠, 여러분? 여기 가장 큰 차수 내버려 두고 반대로 넘겨서 이거 fn 구조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f의 n 플러스 3이고 4의 f의 n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3의 f의 n 플러스 1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2의 f의 n이 됩니다. 여기까지 맞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다음 걸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직전에 몇 개가 필요하죠? 이렇게 3개가 필요합니다. 직전에 있는 3개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지금 처음에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4인 거고 그 다음에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은 여기 문제에서 10이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랑 이거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 다음 거랑 다다음 거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x 세제곱, y 세제곱, z 세제곱 어떻게 구할 거고 그 다음에 x 4제곱, y 4제곱, z 4제곱을 이제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기죠.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그 직전에 있는 몇 개가 필요하다? 하나, 둘, 3개가 필요한데 2개밖에 안 나왔죠. 자,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걸 또 구해가지고 여기서 3개 가지고 얘를 구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사실 숨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거 바로 직전에 있는 얘가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x의 0제곱, 0제곱, 0제곱 0제곱은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무조건 1입니다. 그래서 1, 1, 1 합쳐서 3이다. 이렇게 잡아주셔서 이 3개를 완성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3개를 가지고 얘를 구하시고 또 이 3개를 가지고 얘를 구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일단 여기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얘는 여기에다가 4를 곱했죠. 이 직전에다가 4를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40 빼기 그 직전에 3배 여기다가 3배 마이너스 12 빼기 그 직전에 2배 여기다가 2배 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22로 잡히겠죠 일단. 그래서 얘는 22라는 답을 갖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갈 차례예요, 여러분. 그럼 이번에 이 3개가 필요한 거야, 그렇죠? 네. 그럼 얘는 그 직전에 있었던 거의 4배, 그러니까 88이죠. 마이너스 이 직전에 있는 것의 3배, 빼기 그 직전에 있는 것의 2배. 이렇게 빠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 얘를 계산하시면 50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뉴턴 항등식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엽적인 이런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만큼은 문제 자체도 되게 지엽적인 문제들이 많고 그리고 또 시간적인 압박을 우리가 무조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이 뉴턴 항등식 사실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익히시고 쓰시면 쓰실만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자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복습하셔서 꼭 자기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